안녕하십니까, 박정입니다. 요즘에 한쪽은 폭락 전이다, 한쪽은 일부 조정하고 다시 어느 유지할 거다, 서로 말이 많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란스러운 의견을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하고 다른 게 한 방에 강력한 신호를 주는 게 없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할까 오늘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부동산 폭락,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폭락,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신호가 되게 혼란스러운 걸 만들고 있는데, 혼란을,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오늘 차분히 나열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그게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데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어느 한쪽이 맞다 이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이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말 물음표가 나옵니다. 충격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충격이 커야 변화도 크다. 확실한 강한 신호 한 방이 요즘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좀 볼까 합니다. 과거 얘기를 좀 하면서 IMF. 자, 충격이 커야 변화도 큰데요. 그래서 그래프가 충격이 크면 확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충격이 가장 크려면 뭔가 새로운 것,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 우리가 모르는 외부에서 오는 충격에 의해서 가장 그럴 때가 충격이 크죠. 이렇게 지구로 말하면 외부 행성에서 온다든가 다른 나라에서 온다든가 우리가 신규로 몰랐던 어떤 리스크에서 오는 것들. 그래서 전쟁할 때도 기습이 제일 무서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 외부에서 온 게 제일 무섭습니다. 단적 예를 들면 IMF 당시에 1998년,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 때 저 취직했는데요. 저 때 IMF라는 단어 자체를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몰랐어요. 사실 IMF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근데 저는 저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어요. 영화를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어떤 상황인지 정보도 없고 아무런 정보도 시간도 지원 시스템도 서민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장면이 저는 저 영화에서 제일 와닿았어요. 아, 웃고 있는 건 그냥 바로 절벽밑인데. 근데 저 때하고 지금의 차이를 좀씩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격의 증가가 가장 클 때, 우리가 원하는 시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말을 폭락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왜 강력한 신호 한 방은 아직 안 나올까? 나올 때 됐는데 또는 일부 말처럼 조정은 당연해. 그런데 나중 좀 나아질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런지,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자, IMF 위기는 사실은 이제 다시 아까 앞에 보셨듯이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요. 이거는 알고도 방어한 게 온 게 IMF와는 다른 위기였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신용, 즉 거짓말에 의해서 IMF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리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공격 약탈을 당했죠. 수탈 외부 자본에 의해서. 근데 금융위기는 2008년은 이게 미국 자체 시스템, 금융시스템 거짓말, 신용의 리스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거라 전혀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기다 준비는 안 했었거든요. IMF 학습부에서 다른 준비 좀 했는데 미국 시스템이 거짓말할 줄 몰랐어. 이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IMF 때 위기는 사실 국내의 치부를 드러낸 거고요. 세계 금융의 치부, 솔직히 말하면 미국 금융의 치부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이걸 극복하면서,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는 정말 IMF, 그다음에 이제 98년, 그다음에 2008년 이 두 위기를 극복을 했잖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성장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스템 발전하지 않을까요? 그걸 좀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가 고통을 극복한다는 거, 사회 시스템 개선이죠. 미래의 충격에 대한 준비가 됩니다. 많이 나아졌겠죠. 그래서 감시체계가 특히 발달하죠. 신호이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개인들은. 그래서 시장 플레이어들이 많이 달라지죠. 예전에 가지고 충격 갖고는 우리가 버티기도 하고 충격 한 번 빡 와야 되는데, IMF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과거 데이터를 하고 하는데 분명히 시장에서의 파급 효과는 충격이 더 커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많은 노력을 해왔죠. 자, 시장의 과거의 주된 플레이는 정부였죠. 어떤 금융위기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정부가 준비가 안 되면 다 죽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겪었죠. 그 두 번이 또 다른 위기였죠.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달라졌죠. 금융은 세계 전체 연계해서 되게 강해졌죠. 방어 시스템이. 또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한번 겪어보니 한 방에 훅 가더라 이거죠. 성공하는 건 정말 오랜 기간의 노력을 해서 해왔는데 가는 건 찰나더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거 뭐 정부 믿고 뭐 믿고 뭐 데이터 왜곡 뉴스 믿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더라 이거지. 아까 제가 영화에서 국가부들 많은 거 허준호 씨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분이 연기하는 그 장면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건 아니죠. 자, 체력이 모두 다 시장의 플레이어들 저분만 다는 아닌데 다 체력이 강화됐죠. 학습 효과도 생겼죠. 개인까지도 자기 알아서 전략을 준비하죠. 하나의 예로 요즘에 주식시장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죠. 이 결과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결과는 앞으로 가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예요? 개인이 대응 전략을 직접 짠다는 거죠. 이건 되게 좋은 면이죠. 왜? 정보가 있다는 거고 내가 어떤 방어 전략을 최소한 스스로 짤 수 있다는 거죠. 과거와 우리가 달라진 것, 외부에서 새로운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달라진 것은 정부만이 아니고 금융만이 아니고 회사만이 아니고 개인까지도. 무슨 아시겠죠? 충격이 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빵 하고 과거 데이터가 우리 분석하면 더 큰 충격이 왔어야 되는데 요즘에 그게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좋게 보면 정말 잘 버텨지는 체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로 반대로 갈 수도 있죠. 우리가 예상 밖으로 조정하다 정말로 다시 서서 스물스물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조심해야 돼요. 우선은 좀 더 그 내용을 풀게요. 정보 개방성.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정보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과거 많이 다르죠. 개선된 체력과 네트워크. 개인들도 네트워크가 강화됐죠. 해외에 뭐 별거 다 있으니까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죠? 모두가 걱정하고 모두가 준비한다. 저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거엔 누구만 준비했냐고요? 정부. 지금은 각자 개인까지 다 준비하는 사회죠. 그래서 모두가 준비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계적 이슈일 경우는 전 세계가 같이 준비하죠. 그게 효과가 있든 없든 어떤 대량으로 지금 돈을 푸는 사회가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나중에 후유증이 엄청 클지도 모르지만 그건 나중 얘기하고 우선 공동 대응한다는 거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럴 때 저게 안 나타나요. 급경사가. 그래서 지금 혼란한 시기예요. 진짜 혼란스러운 게 어느 쪽으로 말을 하기에 다 혼란스럽죠. 왜? 우리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두 번의 경제위기를 강력히 맞으면서 너무나 견고해져 갖고 개인까지도 전략을 스스로 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더군다나 물음표 하나 가지고 각자 다른 각도에서 보죠. 우리는 각자 보는 시각이 달라요. 제일 중요한 건 체력들이 너무 강해져서 시스템이 건전해져서 한 방에 강력 신호가 안 나와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은 하지만 하나의 주장처럼 보일 때가 있고 또 누구 말처럼 조정하다가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런 근거도 보이는 거고. 왜? 강해졌잖아요. 제일 이 시장이 혼란을 주는 이유는 저거예요. 시장에 핵폭탄이 안 만들어진 시장이에요. 예전에는 핵폭탄이 만들어졌어요. 빵!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만들어져요. 왜? 두 번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저거는 있어요. 반복적 데미지. 치고 우리 격투기 말한다. UFC 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여자분들 모르겠는데 격투기 경기 보면 안 아픈 것 같은데 계속 다리 맞다 보면 쓰러지거든요. 가랑비 옷 젖는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했죠? 한 번에 안 무너져요. 근데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팍 갈 수도 있지요. 아니면 쌓이고 체력이 너무 좋아져서 빨리만 끝나준다면 오를 수도 있죠.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가랑비 옷 젖는 거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경제 기초 세력이 되게 쌓여간다면 무섭죠. 생산인구, 즉 제가 중산층이 무너질 때 회사가 요즘 경기 안 좋고 다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쌓이죠. 시간을 두고. 인구에 개인한테 쌓이면 그게 기업에 쌓이게 되겠죠. 충격이 쌓여 어느 순간 상다리가 부러지는 순간이 오겠죠. 버티면. 그러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렸기 때문에 좋은 밥상이 될 것이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중간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얘기는 폭락과 폭등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그래서 왜 뭐가 중요한지를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양쪽 의견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폭락. 시간 선택.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느 쪽으로 다 갈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단지 시간,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이 있고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급하게 움직일 건 아니거든요. 정말 이게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는 게요. 그래프가 지금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흔들리다가 훅 가든지 아니면 흔들리다가 저렇게 조용하다가 다시 완만 오르든지 둘 다 길이 선택이 지금 선택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 체력이 좋아졌으니까. 이럴 때 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 계신 거예요. 그 선택을 하려면 한 번의 옛날 과거 데이터만 한 번에 믿고 그렇게 할 때 아니고 무작정 좋은 실험 보고 그렇게 할 때 아니고 정말 약간 진짜 엉덩이 무겁게 지내야 할 시간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시간은 존재인데요. 지금 시간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이런 튼튼한 좋아진 체력 때문에 관찰할 시간, 선택 시간이 주어졌고 그게 잘 선택하는 분은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상다리가 안 부러지면 밥상이 차려진 게 엄청 무거운 게 여러분이 어떤 좋은 먹이가 될 거고요. 잘못하면 빠져날 기회였는데 못 빠져나면 죽을 수도 있죠. 부러지는 순간. 쌓이다 한 번에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에서 제가 주위에 큰 자산가들이나 뭐 이렇게 주위 얘기하면 경험스러운 교훈 중에 지금 양갈래 길이잖아요. 가장 큰 교훈은 전 이거예요. 이거. 뭐 이쪽 이말 저말 양쪽에서 하는데 단정하지 않는다. 요즘에 너무 쉽게 단정해요. 근데 과거 데이터가 아니면 뭐 눈앞에 보이는 데이터가 바로 다 적용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단정하지 말고 차분히 가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제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얘기.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 옛날에는 정보가 막 우선 시대는 속도의 싸움이었어요. 먼저 가서 계약해야 되고, 먼저 가서 땅을 찾아야 되고, 먼저 가서 뭘 해야 되고, 먼저 가서 팔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순간은 뭐냐면요. 판단의 싸움이에요. 판단이 차분히 보면서 그 판단을 잘했을 때 여러분이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 오늘 이걸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투자해서 어떻게 해라! 폭락이다! 아니면 폭등이다! 나중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어서 죄송한데 그걸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판단이. 자중하면서 신중하게 여러 데이터를 잘 보시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